네,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교 석유화공정기술교육원 에너지학 공정과에 재직하고 있는 구수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자기 기록용 소재인 전구체가 되는 알파 FeOOH 물질을 입자를 생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삼보 정밀화학에서 톨루엔, 안드라키논을 모체로 하는 유기 단위 공정에 관계되는 연구 개발과 현장 생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인 2007년도에 국내에 염안료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제가 연구 테마를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재활용이라는 연구 테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희소금속, 전자산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는 희소금속, 특히 리튬, 인디움, 코발트, 그 다음에 각종 기금속류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으로부터 재활용하는 공정을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 연속 용매 추출 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구 테마 첫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고기동성 비료를 만드는 연구 테마와 전기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성 폐기물류 재자훈화 공정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기성 폐기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각종 의패류, 부속 폐기물, 식품 가공 산업에서 배출되는 부속물, 심지어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잔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인데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음식물류 쓰레기, 즉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러죠. 음식물 쓰레기를 재자원하는 공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생석회 열 안정화 공법 CO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은 1982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하수 슬러지를 고형화하는 기술을 응용한 기술입니다. 즉 생석회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비료 6종을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정화 단계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자원화해서 경제성과 환경 오염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석회 열 안정화 공법은 생석회를 물과 반응시켜서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질 때 다량의 열을 발생합니다. 그 열에 의해서 악취 성분을 분해하거나 또는 각종 병영균들을 사멸시키고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은 화학 반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분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CO2와 반응을 해서 고착물을 만들기 때문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CO2 저감에도 관계가 되고요. 처리하는 공정에서 2차 부산물이 발생되지 않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설치 공간 및 장치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요.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낮은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허를 등록한 공정을 소개하기 전에 기존 방법과 제가 새로 연구한 분야의 비교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생석회 열 안정화 공법은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 20%에 수분이 80 내지 90%, 즉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에 생수캐를 투입하게 되면 그 생수캐의 미세 기공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있는 수분이 흡착이 되고요. 그 물과 생수캐가 반응을 하면서 수산화 칼슘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열을 발생하고요. 그 열이 유기물과 칼슘 함물을 만드는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도 거치죠. 자, 이렇게 슬러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기존 공정은 후숙 공정이라고 현기성 조건, 즉 공기 중에서 최소 30일 내지 45일을 방치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건조 과정에서 2차 침출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자를 하는 과정인데요. 처리 과정이 퇴비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은 생수캐 수화 반응은 동일합니다.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숙 공정을 재배하고요. 생성된 슬러지에 일부 제거되지 않는 암모니아를 인산을 통해서 제거함과 동시에 제2인산암모늄 비료를 생성하게 만들어서 비료의 특징을 올리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해서 액체 비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분을 해수하고 난 파우더는 다시 선별 과정에서 비닐이나 금속류를 제거를 하고요. 분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못하는 동물 뼈나 조개 껍질을 다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선별과 분쇄 과정을 거쳐서 5대 영양소, 질소, 인산, 카리, 칼슘, 마그네슘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 생성물이 파우더 성분인데 이 파우더는 비탈진 경사면이나 또는 볏작물용으로 물 위에 뿌리게 되면 이게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거나 또는 물에 잘 분산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펠렛 형태로 제조를 하게끔 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펠렛으로 만드는 과정에 각종 분산이나 또는 물속에서 잘 붕괴될 수 있도록 기능성 첨가제를 첨가를 하고 입자화를 해서 고기능성 비료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비료법에 의하면 염분이 2% 이상이 될 경우는 비료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 중에서 만약에 염분이 2% 이상 되는 불량품들은 여기에 황토나 충진물 등을 첨가를 해서 황토 백돌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재처리할 수 있는 공정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공정은 단위 공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 장치는 제가 이 장치를 새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장치들이 대부분 혼합 분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생수캐를 넣더라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중 자켓을 달아서 동절기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팀을 불어 넣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요. 반응이 끝나고 나면 잔류하는 수분을 증류탑을 통해서 다시 해수를 해서 액체 비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기 내에서 생수캐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생수캐가 반응해서 수산화 칼슘과 만들어지고요. 이때 다량의 열을 발생을 합니다. 이 수산화 칼슘은 또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를 해서 중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지면서 역시 다량의 열을 내게 되죠. 이 열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를 촉진을 하고 칼슘과 화물 행성을 잘 만들게 해주면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주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수산화칼슘과 중탄산칼륨이 아주 고운 밀입자로 존재하는 형태고요. 이때 pH, 즉 액성이 12에서 13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강알칼리 영역에서 또 한 번 병원균들을 살균하거나 사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함수율을 20%로 낮추고 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일단 1차 분쇄기로 들어가고요. 1차 분쇄기에서 동물 뼈나 조개 껍질을 분쇄를 하게 됩니다. 1차 분쇄가 끝난 파우더 성분은 다시 혼합기에서 각종 기능성 첨가제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첨가를 하게 되고 다시 2차 분쇄를 통해서 최종 펠렛으로 만들어지고요. 화학 반응조에서 반응이 끝난 물질은 수산화칼슘과 중탄산칼슘이 되는데요.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노출이 된과 동시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를 해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요. 중탄산칼슘 역시 탄산칼슘과 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이 기능성 비료가 토양에 뿌려지게 되면 이 탄산칼슘이 토양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물은 CO2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과 물에 있는 CO2와 반응을 해서 중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요. 중탄산칼슘은 칼슘이온과 탄산수소 칼슘으로 분해가 돼서 약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으로 오염된 토양을 안정한 형태로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첨가되어 있는 마그네슘에 의해서 남조류의 한 종류인 피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피롤이라는 물질은 흙 알갱이를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저장성을 되게 높게 해주고요. 통기성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차 분쇄기에서 분석을 했을 때 염분이 만약에 2% 이상이 된다면 여기에 첨가제로 황토나 또는 맥주나 소주에 있는 라벨지에서 셀룰로스 성분을 추출하고 바인더 성분을 넣고 혼합을 해서 황토백돌이나 시멘트 보조블록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허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류 재자원화 공정에서 기술의 독창성을 특허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특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미생물 분해에 의한 음식물 처리 장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혹 호기성 조건에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미생물을 발휘하는 조건도 있지만 대부분 현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메탄을 만드는 그런 특허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고요. 생석회 열 안정화 공법에 의해서 출원된 특허들은 현재 대부분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등록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화학 장치는 현재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관련 기업과 협력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업자가 반드시 인허가를 획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울산시의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특허랑 장치 특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한 배지에 100kg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테스트를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고요.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 6종류는 농대가 있는 학교에 위탁을 해서 각 작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비법을 병행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폐리튬 2차 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거기에 유사한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가 연구한 분야는 기존 모바일에 사용되는 LCO,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함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폐리튬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은 대부분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이 다 완료된 폐배터리는 방전을 먼저 하고요. 분리하고 난 다음에 기계적으로 분쇄를 해서 외형물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학적으로
보통 화학적 침전 방법을 사용하든지 또는 용매 추출, 전기분해 방식으로 리튬이나 코발트를 보통 화합물 형태로 회수를 하고요. 이 회수된 화합물이 결국 양극 할물질 원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은 이런 단순한 해분식 방식이 아닌 연속 용매 추출 방식을 통해서 리튬과 코발트 또는 다른 물질들을 연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념은 리튬 연속 용매 추출 장치인데요. 크게 추출부와 해수부 두 분야로 나누어지고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으로 리튬을 함유한 원료가 들어가고요. 2번으로서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유기상, 즉 리튬 유기 추출제와 용매가 혼합기를 통해서 충분히 혼합이 되고 추출부로 들어갑니다. 추출부에서 이 리튬 유기 추출제가 리튬을 추출하고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비중차에 의해서 추출된 그 리튬을 함유한 추출제는 저장소로 보내지게 되고 저장소에서 해수부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해수부로 보내질 때 역시 상층으로 무기산, 보통 염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염산이 혼합비를 통해서 충분히 혼합이 되고 해수부로 들어가서 염화리튬, 염화물로 해수가 되고요. 이 염화리튬은 탄산리튬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기 추출제는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원료와 다시 한번 추출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용매 추출 장치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2010년도부터 보급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2020년부터는 전기 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많이 쓰는 폐리튬 2차 전지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여기에 리튬까지 포함해서 3가지 금속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리튬 연속 추출 장치를 4가지를 다 병행을 하게 되면 4가지 물질을 연속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단계적으로 NCM,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공급상으로 공급이 되고요. 바로 아래쪽으로서는 제일 첫 단에서는 리튬 추출제와 용매가 믹서기로 혼합기로 들어가고 충분히 혼합이 되고 제일 첫 번째 추출답에서는 리튬을 추출하고요. 리튬과 유기상으로 추출된 용액은 저장소를 통해서 해수탑으로 도입이 되고 해수탑에서 리튬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남는 아까 유기상과 용매는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원료가 공급되는 쪽으로 재공급이 됩니다. 같은 방법을 4개를 반복을 하면 첫 번째 추출답에서는 리튬이 추출되고요. 두 번째 추출답에는 코발트, 세 번째는 리튬, 네 번째는 망간. 역시 해수부에서도 염화물 형태로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간이 연속적으로 해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개념 설계는 완성이 되었고요. 추가 랩 연구를 통해서 각 추출단과 해수단에서의 최적의 공정 조건을 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역시 그 NCM 재활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리튬 2차 전지 NCM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구성물로 구성이 됩니다. 양극과 음극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4가지 구성 성분 중에서 양극이 40%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양극은 알루미늄 기재 위에 양극 할물질의 도전체와 바인더를 혼합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불량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공정 불량품은 분쇄를 통해서 알루미늄을 해소하고요. 분말상으로 만들고 이 분말상에서 바인더 성분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유기산, 옥살산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메탈 옥살레이트 형태로 진출을 시키고요. 이 화합물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소송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옥사이드 형태로 NCN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사실은 실험실에서는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좀 더 확장을 해서 회수한 NCM이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NCN의 양극 할물질로 사용이 가능한지 성능 검증을 거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검증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공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성능 테스트 할 부분을 통해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역시 페리튬 2차전지 재활용 기술도 기술의 독창성을 보면 대부분 특허가 이용 교환이나 흡착 방식이나 용매 추출, 해분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속식 용매 추출 방식은 국내외를 통해서 아직 등록된 특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 불량품을 재활용해서 NCM 양극 할물질로 제조하는 특허도 아직 등록된 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술이 개발된다면 굉장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사업성도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술 협력하는 기업의 요건으로서는 일단 양극 할물질 제조 기업이나 또는 페리튬 2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역시 실증화 단계를 거치기 전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기자재나 연구비가 적절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재활용은 향후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블루칩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특히 CO2 저감에도 굉장히 관계가 되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제 기술과 같이 혹시 협력을 하실 기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 연구가 반드시 실증화 단계를 거쳐서 상업화가 되어서 지역 발전 산업에 큰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